친구라고 할 수 없다. 송 기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원도 속초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주먹,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는데 결국 뇌출혈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따져보니까 당시에 골프채 등으로도 맞았고 1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피해자와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글을 올려서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 사건 발생 당시에 한 방송사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사건이고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쭉 다 읽어봤는데 이 피의자들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최영진 리포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폭행이 너무 심했어요. 당시 20대 남성은 3차례 폭행을 당했고 이게 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에 본인이 성기를 꺼내서 조롱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피고인들 20대 친구를 폭행할 당시에 골프채를 건네주기도 했고 이게 또 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해요. 예, 이런 상황이고 이들 역시 모두 피해자와 어린 시절부터 초중고 다 친했던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한 언론에 따르면요, 현장에 또 동창 중 한 명이 이를 직접 찍었습니다. 당시에 그 취재진이 사진을 입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얼굴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었다고 합니다. 피로 좀 뒤덮였다고 해요.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피를 닦아내고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를 두고 유족은요, 이미 의식도 없어 보이는데 사진을 찍을 시간에 구급차를 불러서 좀 살려야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지금 최영진 리포터가 소개해준 내용 중에 그 피해자가 지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자기의 성기를 꺼내서 일단 저는 솔직히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더니 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찍어. 양 변호사님, 이게 사람인가요? 이건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이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신감정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같은 사람으로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죠.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저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저들 사이에서는 이 숨진 사람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은이 아닌 어떤 놀림감, 장난감, 괴롭힘의 어떤 그런 그런 게 돼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주위에 말이죠. 사건이 벌어질 때 5명의 사람들이 또 있었답니다. 동료들. 근데 그 촬영을 했다는 그 사람들 말이죠. 신 변호사님,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골프채로 때리고 막 발로 밟고 이러면은, 그래서 피가 범벅이 되고 이러면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말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주범도 주범 문제지만 이 주범이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이 친구들이 있어. 라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 만큼 이 주범의 행동에 자신들이 가공한 만큼에 대한 처벌을 받겠지만 저는 결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명이 1대1로 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마치 여기에 우두머리가 됐고 나머지 애들도 있으니까 믿고 그런 더 대범한 짓을 하고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악한 짓을 하고 서로 악한 짓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니까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범뿐만이 아니라 이 방조범들이라고 하는데 이 방조범들도 결코 처벌 형량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네네. 피해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계속돼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괴롭혀 왔다고 한 건데요. 친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움을 요청했다, 고민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친구 옆에서 보니까 술자리를 갖고 나면 몸이나 얼굴이 다쳐 있고 또 핸드폰을 2년 동안 5번이나 잃어버려서 이게 아마 그 빼앗기는 걸로 추정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건데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때릴 정도면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뭐 같이 공범이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한 번의 처벌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번 한 번만을 수사해서 이 재판에 넘겼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고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 가해를 하는 사람도 가학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고 피해를 하는 사람도 이 피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 극단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만 겪다가 사실 세상을 떠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형사처벌을 해야 될까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자,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술자리 처음에는 말이죠. 술자리 시비 끝에 뭐 계단에서 굴렀다 이렇게 해서 사망했다라고 그자들끼리 말을 이렇게 맞췄었나 봐요. 자,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 고인의 누나가 죽기 전에 잔디 위에서 쓰러져서 피범벅된 동생 사진이 SNS에 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뭐 CCTV도 확인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계단에서 넘어졌다던 자신의 동생이 골프채로 맞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 그 또 친구들이라는 자들이 그걸 촬영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고요. 당시 한 방송에서 그래서 이 조력자의 집을 방관했던 이 친구들의 집을 찾았더니 그 친구들의 부모 내 새끼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힘들다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재판부 판단이 어땠습니까? 이게 저 개인적인 감정이 좀 담기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징역 10년입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 제한 2년, 신상 정보 공개 15년을 명령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축소 은폐를 시도했다라면서 10년을 형을 매겼고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유정 역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같이 있던 친구들에 대해서 절대 형량을 너무나 깎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친구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서 풀어줬고요. 풀어줬습니까? 네, 집행유예이기 집행유예. 때문에 그렇죠. 네. 40시간 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사회봉사를 내렸지만 또 같이 있던 다른 한 명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너무 형량이 이거는 낮다. 이 재판부에서는 이 주범만 오로지 이 행동을 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거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범죄가 극렬하고 악랄해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너무 선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뽑았던 친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니들은 친구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런데 검찰 구형이 20년이었는데 선고가 10년, 절반이 깎인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선고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정확하게 피해자가 입었던 부분들을 찾으려면요. 사실은 그 과거에 살아 있었을 때 당했던 폭력에 대한 부분도 살아 있었다라면 그 부분 다 들춰냈었어야 아하,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요. 그냥 뭐 비슷한 말씀을 다른 사건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처음 잡혀갔을 뿐이지 폭력이 많았다는 건 그냥 입증이 돼 있잖아요. 기소를 안 했다는 뿐만이지.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요. 한두 번의 강력한 폭력에 의한 피해자보다 훨씬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 예. 근데 제목이 폭행치사, 살인은 아닌, 이게 살인으로 안 갔다는 게 저도 이해가 어려운데 그래서 10년 너무 약하게 처벌했어요. 예.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 형량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